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캄포트에 위치한 복고산을 갈 거예요. 푸놈펜에서 약 3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면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산들. 도로를 달리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달리는 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 비가 참 반가워요. 복고산의 첫 번째 관문 캄포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산이 많아요. 비가 그친 캄포트의 풍경은 정말 힐링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관문인 복고산 입구를 지나가 볼게요. 오토바이를 탄 여행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토바이로 올라가기는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오토바이도 재밌지. 네, 재밌겠다. 나 오토바이로 올라가고 싶네. 자전거는 진짜 빡세겠다. 꼬불꼬불한 도로를 한없이 올라가야 돼요. 양 옆으로 펼쳐진 나무들을 보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약 30km를 올라가야 복고산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중간중간 심심하지 않게 구걸하는 원숭이도 보고요. 저희들을 구경하는 듯한 원숭이들도 보았어요. 실제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 원숭이가 한국에는 왜 없을까요? 마오 할머니 동상이 보이면 여정이 거의 끝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복고산은 해발 1081m의 산입니다. 평지가 대부분인 캄보디아에선 꽤 높은 산이죠. 산 정상 역시 평지로 되어 있어 일부 거주민들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긴 한데 시내 대비 20% 정도 비쌉니다. 꼭대기가 거의 평지로만 되어 있어서 산봉우리가 아니라 평범한 시골 같아요. 일부 구역에선 재개발을 위한 모습이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장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딸기 농사를 하시는 한국인 사장님 댁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삼겹살, 그리고 여기서 직접 재배하셨다는 미나리와 함께 먹었어요. 삼겹살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청양고추보다 작고 매운 캄보디아 고추. 다 먹고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은 파티를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온 거 보면 꽤나 많이도 왔나 봅니다. 밤늦게까지 놀 것 같으니까 얼른 호텔로 이동해 볼게요. 탄수루 소카 호텔입니다. 푸놈펜에도 소카 호텔이 있고 꽤나 유명한 호텔인가 보더라고요. 카지노와 스카이바도 있다고 하는데 스카이바는 없는 것 같았어요. 카지노는 빠칭코 머신 같은 것만 몇 대 있었고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1층 라운지는 다소 분주한 모습입니다. 투숙객들은 다 로컬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니 저희도 맥주 한잔 마시려고요. 캄보디아는 어딜 가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라운지 옆쪽엔 편의점이 있었는데 한국 라면을 팔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음식들이 외국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이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쌀국수가 있더라고요. 즉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옆엔 오믈렛이 있어요. 이건 역시 즉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머지 음식들은 뷔페 형식인데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크루아상, 각종 빵,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구운 식빵, 쌀국수, 오믈렛이면 아침 식사로 충분하긴 해요. 특히 이 쌀국수가 엄청 맛있었어요. 밥은 다 먹었으니 호텔 구경 좀 해볼게요. 이쪽은 카지노가 있는데 어제 갔었거든요. 잠깐 구경해봤는데 그냥 머신 찍찍 누르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저기도 객실 있는 데인가? 날씨가 선선합니다. 30도라는데 30도 같이 안 느껴져요. 지금 아마 푸놈펜은 날씨가 38도 정도 될 테니까 한 8도 정도 차이 나네요. 오늘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구글맵에서 찾아보니까 주변에 약간 역사적 명소 같은 곳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관광하러 오는 캄보디아 사람들이랑 날씨도 지금 되게 선선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 주변에 별장을 구매해서 무더위 때 놀러와서 지내고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구름이 많긴 한데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되게 시원하고 어제 밤에 밖에 나와 보니까 여기에 개구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에 나섭니다. 알포인트 촬영지로 유명한 호텔부터 가볼 거예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포인트 건물인가 본데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앞은 볼 게 별로 없네요. 주변이 멋있어요. 알포인트 건물이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멋있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멋있진 않습니다. 이런 데가 더 멋있어요. 관광객들은 꽤 많았습니다. 여기가 그 현지인들한테도 엄청 유명한 관광 명소인가? 사람들이 꽤 많은데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잠자리 엄청 많네. 잠자리가 살기 좋은 기온인가 보다. 와, 짱 멋있어 진짜. 여기 너 무서워서 저렇게 가까이 못 가겠어. 미쳤다. 와, 개 무서운데? 못 가겠다. 너무 무서워. 절벽이라 너무 무서웠지만 풍경이 진짜 멋있었다. 여기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야 진짜. 근데 진짜 멋있다. 와. 이 호텔이 유명한 것보다 이 뒤에 있는 여기 풍경이 진짜 멋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 조금 아쉬웠다. 무섭다 진짜. 캄보디아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건가? 여기 더 이상 접근 못합니다 저는. 캄 사람들은 절벽 끝까지 가서 사진을 찍네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어 지금.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볼게요. 와, 막 오금이 저린다 여기 올라오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산 정상에 있는 호수로 향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투어를 온 관광객 진짜 많죠. 산 정상에 위치한 이 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이곳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갔던 날은 캠핑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낡은 오리배가 있는 걸 보니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진 관광지 같기도 하다. 물고기 있다. 물고기 키 큰데? 금붕어도 있어. 사람들이 풀어놨나 보다 여기. 저기 금붕어들 꽤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많은데 나름 꽤 넓은 호수라서 생태계가 꽤 잘 조성돼 있나봐요. 마지막 행선지인 딸기 농장으로 향합니다.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캄보디아의 유일한 딸기 농장입니다. 생 딸기를 직접 갈은 딸기 주스도 판매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딸기 수확 체험도 하고 그렇게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일정 금액을 내고 가져갑니다. 구매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갈 딸기는 없었어요. 다 따가고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딸기만 남았더라고요. 하지만 농장 내부에서 풍기는 달콤한 딸기 향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딸기 농사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열리는 줄 알았는데 딸기 전용 배양토까지 따로 있는 것을 보면 농사는 정말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기들이 이쁘다.
푸놈펜 방향은 가는 길에 개당 1000리엘짜리 옥수수도 사갑니다. 맞아, 고맙습니다. 이거 은근 꿀맛이에요. 캄포 쪽 갈 땐 옥수수고요. 시엠릭 쪽으로 가신다면 대나무밥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삶아 드셔도 동남아는 정말 과일 천국인 것 같아요. 한국에선 금값인 과일이 여기에선 그냥 길바닥 취급입니다. 푸놈펜 가는 길에 출출해서 노점 식당에 들렀어요. 노점의 대표 메뉴인 볶음밥과 볶음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짧았던 복고산 여행기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